자,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추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들려왔던 소식이었죠. 류허 부총리가 미국을 다음 주에 방문하겠다, 그러니까 서명하겠다라는 소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이와 함께 미국이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 것이 우호적인 투자 심리를 지탱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시장의 관심이 다시 한번 미중 무역 협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류허 중국 부총리와 중국 대표단이 다음 주, 그러니까 13일에서 15일간 방미를 해서 1단계 합의에 서명할 것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보도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시장이 좀 가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10일 금요일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4주 연속 감소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21만 4천 건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무역 협상 그리고 이란과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기대감까지 여러 가지로 이제 격포제가 나오면서 네. 증시가 다시 한번 좀 사상 최고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외신을 통해서 한번 전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미국 증시가 첫 5거래일 동안 상승을 하면 그 한 해 동안 증시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 그래서 평균 상승률은 뭐 13%가 넘더라.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5거래일 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딱 이제 5거래일이 지났고 오늘이 이제 6거래일째인데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2020년도 0.7% 첫 5거래일 동안 상승을 하면서 스타트가 굉장히 좀 산뜻한데요. 이게 통계가 1950년부터 집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첫 거래일, 그러니까 첫 5거래일 동안 상승을 했을 때 그 해에 이 S&P 500 지수가 상승했던 확률이 82%나 되고요. 평균 상승률이 13.6%였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도에도 첫 5거래일간 2.7%가 상승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연 상승률이 무려 28.9%나 나타났었죠. 근데 이제 2020년도 첫 5거래일에도 0.7%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모릅니다만은 또 한 번 좀 연간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는 요소고 여기에 또 LPL 파이낸셜이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S&P 500 지수가 이제 산타랠리 그러니까 전년도 5거래일, 마지막 5거래일과 그 해의 첫 2거래일 간에 랠리를 펼쳤고 그리고 첫 5거래일간 상승을 했고 그리고 1월에 상승했을 경우에 상승 확률이 이제 31번 중에 29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21.3% 상승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세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월에 상승 빼고 그 두 가지는 이미 좀 맞춰졌어요. 퍼즐이 맞춰졌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연초 상승세가 연간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그 재밌었던 전망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네. 지난 12월 18일에 이런 그 증시 전망이 있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 3월 3일까지 S&P 500은 3,333을 갈 것이고 2월 2일까지 국채 금리가 2.2% 갈 것이다. 뭐 이런 재밌는 통계도 있었는데 12월 18일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그 너무 좀 과도한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정도 속도를 보니까 얼추 그 정도 좀 맞춰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국채 금리에 대한 IB들의 컨센서스 역시도 2020년도에 2%를 이제 넘어서고 한 2% 중반까지 점치는 그런 IB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본다면 그 전망이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요. 2020년 2월 2일 2.2%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하나의 그 라운드 넘버 마디 지수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다우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거의 29,000선까지 한 70포인트, 6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좀 볼까요? 네, 이제 9일 목요일장이죠, 오늘장이. 근데 이제 고점 기준으로는 한 28,980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29,000을 돌파를 했다라고 친다면은 지난해 11월 15일에 28,000선을 돌파한 이후에 36거래 만에 1000포인트가 또 상승하는 거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18년도 1월 8거래일 만에 25,000에서 26,000을 갔었기 때문에 이것과 또 비등하는 상당히
단기간 내에 이제 다시 한번 저항선을 돌파하는 그런 기록이 세워질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27,000까지 가는데 이제 372거래일이 걸리면서 좀 고전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24,000까지 그리고 25,000까지 가는데 단 이제 30거래일 그리고 23거래일밖에 되지 않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다시 한번 1000포인트 상승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리면서 또 한번 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가 나올 뻔했습니다. 이렇게 라운드 넘버, 둥근 숫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라운드 넘버 돌파는 이제 우호적인 투자 심리. 그러니까 또 갈까라는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거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좀 우호적인 투자 심리를 지탱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나스닥이 9,000 돌파했을 때도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아졌었죠. 네. 자, 이제 오늘 시장의 섹터별 움직임을 한번 볼 텐데 어느 섹터가 좀 견인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제 IT와 금융주가 좀 시장 전체 랠리를 견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업종의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시장 전체도 굉장히 큰 힘을 받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기술주가 약 한 1% 정도 장중에 상승세를 계속해서 좀 기록을 했고 그 뒤를 이 금융주가 이었는데요. 대형주들의 개별 종목 호재가 굉장히 많이 전해졌던 하루였습니다.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우선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애플의 중국 판매 12월 수치가 18.7%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면서 한 318만 대로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아이폰 11의 판매 호조 덕분으로 해석이 되는데 11월에 애플의 중국 판매가 무려 35.4%나 급감한 바가 있겠죠. 근데 그때가 아이폰 5G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에서 밀렸다라는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굉장히 급반등을 하면서 우려를 이제 완화시켰고 그러면서 주가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AMD도 약 한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미주호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도 38에서 5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 서버 시장의 회복세에 굉장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는데 네. 미주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MD에 대해서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38달러 목표 주가를 고수를 해왔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 말은 지난해에 약 한 150% 정도 상승한 거를 또 이 IB가 놓쳤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네. 그때 이 기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그때는 이제 인텔이 최근에 제품 가격을 좀 내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AMD의 점유율 확대에 좀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우려가 좀 과도했다라면서 좀 식견이 바뀌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AMD의 또 주가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시장 환경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우리가 투자 의견을 바꾸느라 시간이 좀 느렸다.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걸까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거에 좀 수혜를 받았어요. 네네. 워낙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좀 완화가 되고 위험 자산 쪽으로 이제 수요가 쏠리면서 안전 자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30년물 국채 입찰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면서 금리가 하락하고 장기 국채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금융주 입장에서도 좀 좋지 않은 그런 이 재료가 장중에 전해지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주에 대해서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업종 전체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 골드만삭스가 일단 약 한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버킹엄이라는 기관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이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 반등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시티그룹을 또 탑픽으로 꼽았는데요. 골드만삭스와 마찬가지로 시티그룹도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JP모건 등의 금융기관들이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 금융 사업에 집중을 해서 성과를 많이 거뒀죠. 미국의 소비 경기가 좋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시티그룹도 이 같은 추세를 따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본래 해외 사업 비중이 좀 높은 은행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소비 경기 호조에도 좀 수혜를 얻을 것이다라는 콜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을 했고 이제 어닝 시즌이 임박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로 이제 스타트를 끊을 건데 이거를 앞두고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T와 금융 섹터가 과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많이 큰가요?
좀 큽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의 이 업종의 영향을 좀 얘기를 할 때 네네. 예를 들어서 유가가 올라서 에너지 업종이 좋았다. 근데 이게 전체 시장의 이 랠리를 이끌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에너지 업종의 비중이 한 2에서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IT나 금융업종의 이 상승세는 좀 의미가 큰 게 지금 그림으로 보더라도 IT 업종이 S&P 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나 되고요. 그리고 금융업종도 헬스케어에 이어서 3위인 13%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집이 큰 섹터들이 개별 종목 호재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많은 호재들이 전해지면서 네네. 올랐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로 코스트코를 들고 오셨는데 코스트코도 오늘 주가 움직임이 1% 넘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이유가 뭘까요? 장 중에도 한 2% 가깝게 상승폭을 좀 확대하기도 했는데 코스트코가 이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12월 동일 매장 매출 수치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9%로 나오면서 컨센서스 7.1%를 대폭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9.4%로 굉장히 좀 양호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덕분에 이제 주가가 오늘 좀 오르는 모습이 나왔는데 환율이라든지 유가 등의 영향을 뺀 수치 역시도 전체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8% 증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8.4% 증가로 굉장히 좀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기 실적 외에도 매월 동일 매장 매출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이 수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분기 실적에 대한 의미는 다소 좀 희석이 된다, 퇴색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사실 이 코스트코를 최진석의 종목 레이더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뭐 그때만 우리가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플러스권에 있는 이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요. 그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요. 그때 직전 분기 매출이 컨센서스를 하회한 이유가 11월에 전자상거래 부문 매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자상거래 매출이 마이너스 3.7%로 나타났는데, 근데 이게 지난해 대비해서 한 주 늦었던 연말 쇼핑 시즌 시작 시기, 그리고 웹사이트가 잠시 좀 먹통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전자상거래 매출이 좀 부진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사측에서도 그렇게 밝혔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번에 이 같은 추세가 회복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딱 그 예상이 맞아 떨어지듯이 12월에 전자상거래 매출이 무려 42.6%나 코스트코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좋았던 흐름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 그런 수치가 나왔거든요. 사측에서도 결국은 이제 쇼핑 시즌 시작이 늦었다라는 거는 11월에 잡히던 게 12월로 그냥 넘어갔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사측에서도 쇼핑 시즌이 늦게 시작한 덕분에 전자상거래 매출에 한 20%포인트 정도 기여를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트코 외에는 이 호재를 맞은 대형 소비재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IT주와 금융주에 좋았던 점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비재주도 오늘 좀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스트코 외에도 스타벅스, 이 대형 소비재주 중에 하나인 스타벅스도 무려 두 곳에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받았고 주가 흐름도 그래서 좀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오펜하이머에서 스타벅스를 웬디스와 함께 2020년도 레스토랑 탑픽으로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2020년도에 대한 이 자체적인 전망도 그렇고 이제 시장의 전망도 그렇고 굉장히 좀 보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 한 15% 정도 업사이드를 점쳤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도 스타벅스에 대해서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도 107달러로 상향 조정해서 제시를 했는데 네. 해외 시장 성장세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시장에서 스타벅스가 매장 수도 늘리고 그리고 매장의 매출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타벅스도 다시 한번 이제 100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콜들이 좀 나오면서 네네. 다시 한번 좀 저항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한 해 동안 참 지지부진했었던 스타벅스의 주가였었는데요. 한번 올해는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미국 시장이 마감됩니다. 미국 시장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9일 목요일 미국 시장이 모두 다 마감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보니까 모두 다 신고가 경신을 한 채 마감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거는 나중에 좀 집계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각 지수별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자, 먼저 200포인트 넘게 오른 채 마감을 했습니다. 28,958.05로 마감을 해서 29,000까지 이제 뭐 4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나스닥 지수를 살펴보면요.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0.8% 올라서 9,203.43. 9,000선 넘은 게 바로 엊그제인데 벌써 200포인트가 올랐네요. 자, S&P 500 지수입니다. 0.57% 올랐는데요. 3,274.66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한번 내려볼 텐데 3대 지수 모두 지금 사상 최고가를 마감을 한 거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AMD와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사실 둘 다 딱히 악재는 없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도 내놓는 신제품마다 좋은 평가받고 있고 실제로 점유율도 늘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S&P 500 지수 증시 자체를 보더라도 2020년도에 이익이 상당히 좀 급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그리고 무역 전쟁 같은 악재도 좀 풀려가고 있고 여기에 연준도 유동성으로 받쳐주고 있죠. 근데 이렇게 딱히 악재는 없는데 우려가 있는 게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네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이제 있는데 근데 AMD에 대해서 오늘 미지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했어요. 자기들이 네. 목표 주가를 너무 느리게 올려서 네. 그리고 랠리를 놓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시장에서도 이제 베어들이 불로 돌아선다면은 그거를 네. 지켜보는 시장 참여자들도 아 정말 시장이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또 심리가 바뀔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지수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생각이 들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그리고 지수별로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도를 한편 펼쳐놓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역시 오늘 이 시장이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 업종을 살펴본다면은 역시 이제 통신주, 좀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는 통신주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별로 본다면은 IT주들 가운데서 이제 알파벳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한 1% 정도 오늘 상승을 했는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좀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의 광고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좀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 코카콜라가 모처럼 한 2%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네. 크레딧 스위스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코카콜라가 예년과 다른 올해는 굉장한 좀 매출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업종 가운데서 이제 빨간불이 좀 들어왔던 부분, 휴마나라는 이제 건강보험업체, 민간보험업체가 되겠는데 업계 이제 컨퍼런스에서 올해 가입자 증가율이 8%로 나올 것으로 자체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다소 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네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월가 한 3명의 애널리스트가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지난 석 달간 주가가 한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중 2명 정도는 이제 또 차익 실현을 해야 할 때다라고 콜을 날린 것이 오늘 좀 이 단기적인 그런 하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별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고요. 이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그 IT 기업들, 금융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